오로라의 서가 산책. (3월 21일은) 24절기 중 춘분이에요. 춘분은 환경이 영도로 봄의 절기이고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이에요. 춘분을 기점으로 하여 하루 중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길어지게 됩니다. 낮이 더 길어진다니 추위에 웅크렸던 몸이 움이 트며 마음도 진달래 꽃잎처럼 연분홍빛으로 물들며 저에게 춘분은 새로운 시작으로 다가오네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순 FM 96.3MHz 오로라의 서가 산책. 오로라의 서가 산책은 다양한 장르의 책을 소개하고 관련 음악을 들려드리는 방송이에요. 목요일 오전 9시에 새로운 이야기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라디오 친구 오로라예요. 오로라의 서가 산책은 3개의 코너로 진행하고 있어요. 첫 번째 코너는 책이랑 작가랑, 두 번째 코너는 라디오 책, 세 번째 코너는 연무동 소식이에요. 책이랑 작가랑 코너는 저자 소개와 책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라디오 책 코너에서는 낭독과 책의 내용을 음미할 수 있는 음악을 선곡하여 들려드릴 거예요. 연무동 소식 코너는 연무동 신문 소개나 연무동 상인분들의 가게 소개를 하고 신청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오로라의 서가 산책을 통해 듣고 싶은 책이나 신청곡이 있으시면 팟빵이나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오로라의 서가 산책, 로이킴의 봄봄봄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그때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있네요. 살아가다 보면 잊혀질 거라 했지만 그 말을 하며 안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어. 그때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때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봄이 왔네요. 그대 없었던 내 가슴 시렸던 겨울을 지나 또 벚꽃잎이 피어나듯이 다시 이 벤치에 앉아 추억을 그려보네요. 사랑하다 보면 무뎌질 때도 있지만 그 시간마저 사랑이란 걸 이제 알았어. 그때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때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위로하고 말할 거예요.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책이랑 작가랑. 책이랑 작가랑 코너에서는 작가의 삶과 이력과 책 소개를 함께 해드려요. 글쓴이의 살아온 이야기와 글을 쓴 의도를 알고 보면 책이 더 마음에 와 닿잖아요. 책은 나의 마음의 빛깔이 물들어서 읽혀지지요. 오늘 오로라가 고른 책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예요. 여러 출판사의 책들이 있지만 처음 제가 서점에서 구입했던 문예 출판사의 어린 왕자로 소개할 거예요. 이 책이 세상에나 얼마나 오래되었냐면요. 1989년 2월 판이네요. 이 책으로 많이 읽어서 그런지 전성자님의 번역이 저에게는 참 익숙해요. 프랑스의 문학평론가 아드리에느 모니에는 어린 왕자는 생텍쥐페리 자신이라고 말했어요. 그의 말처럼 때묻지 않은 순수함과 진실함이 작품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어요. 장미의 가시가 아무짝에도 소용없다고 말하는 나에게 어린 왕자는 거짓말이야. 꽃들은 연약해, 순진하고 꽃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거야. 가시가 있으면 무서운 존재가 되는 줄로 믿는 거야. 라고 말하죠. 불현듯 이 글을 읽으며 눈물이 왈칵하네요. 아들이 포효하는 사자처럼 소리를 지를 때 모습이 갑자기 떠오르며 아들은 장미처럼 허세를 부리고 있구나 싶어지며 아이의 두려워하는 마음이 읽혀지네요.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는 1900년 프랑스 리옹에서 태어났어요. 20세에 공군에 징집되어 조종사 훈련을 받았고 제대한 후에는 초기 우편 비행 사업에 참여해요.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다시 공군 조종사로 참정하고 1944년 7월 31일 지중해 코르시카 섬에서의 출격을 마지막으로 실종되기까지 당시 최고의 행동주의 작가로 활약했어요. 그는 공군 조종사와 우편 비행사로서 겪은 여러 모험과 경험을 토대로 1929년 남방 우편기, 1931년 야간 비행, 1939년 인간의 대지, 1942년 전투 조종사, 1943년 어린 왕자에 이르기까지 삶의 의미에 대한 성찰을 담은 독특한 작품을 썼어요. 독일 정찰기에 의해
격주되었을 거라고 추측되는 천재 작가 생텍쥐페리는 그의 작품들과 함께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 식지 않는 사랑을 받고 있지요. 생텍쥐페리의 대표작인 어린 왕자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1943년에 미국과 프랑스에서 동시에 발표되었어요. 명상적이면서도 체험적인 작가의 세계관이 잘 드러난 이 작품은 작가가 직접 그린 철학적이고 동화적인 사파로도 관심을 받았어요. 사막에 불시착한 조종사인 나는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소행성에서 온 특이한 소년을 만나죠. 소년이 여러 별을 거쳐 지구에 도착하기까지의 모험담과 그 과정에서 어린 왕자의 시각으로 바라본 어른들의 세계와 고향 별에 두고 온 장미에 대한 사랑과 지구의 사막 한가운데에서 만난 여우, 뱀과의 우정이 이 작품의 주요 내용이에요. 어린 왕자는 숫자로만 세상사를 따지거나 삶이 주는 행복을 잊은 채 살아가는 어른들을 향한 따끔한 충고, 감추어진 오아시스로 인해 더욱더 아름다운 사막이 상징하는 인간 존재의 의미, 그런 존재를 더욱 값지게 하는 것은 서로에게 쏟은 시간과 정성이라는 깨달음, 그리고 자신을 길들여달라는 여우가 전하는 인간관계의 본질 등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그 어느 철학서보다 더 감동적으로 담고 있어요. 이 책은 전성자님이 번역했는데요. 전성자님은 원로 불문학자로 2020년도에 생텍쥐페리 탄생 120주년 기념으로 어린 왕자 0629 에디션을 번역하셨어요. 0629는 생텍쥐페리의 탄생일이에요. 훌륭한 번역가이자 평론가, 작가였던 돌아가신 황현산 선생님은 생전에 트위터에 수많은 어린 왕자를 읽었지만 그 중에서도 전성자 선생의 번역이 좋다고 말했어요. 전성자님은 오래전 과거의 번역을 보며 부끄럽다며 어린 왕자 0629 에디션의 번역에 최선을 다하셨다고 하네요. 경서의 너라는 꿈 들으시고 이어갈게요. 어서와 반가워 너라는 꽃 너라는 꿈 이런 게 사랑일까 싶어 웃음이 나 이기지 않을 우리의 추억이 하늘에 닿을 만큼 커져가고 있다는 걸 맘속 깊이 스며든 너를 그냥 보고 있으면 뭐라 할까 작은 내 심장이 들썩이는 기분이야 이제는 말할게 네 눈을 보고서 어서와 반가워 너라는 꽃 너라는 꿈 이런 게 사랑일까 싶어 웃음이 나 믿기지 않을 우리의 추억이 하늘에 닿을 만큼 커져가고 있다는 걸
라디오 책 라디오 책 코너는 낭독과 낭독 내용과 어울리는 음악을 선곡해서 들려드리는 코너예요. 선곡을 위해 찾아보니 어린 왕자라는 노래가 많더라고요. 장르도 다양해서 랩, 발라드, 댄스곡까지 다양한 버전이 있네요. 어린 왕자는 1장에서 27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매 장마다 한 장이라도 뺄 수 없을 만큼 주옥 같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은 21장이에요. 지금 들려드릴게요. 여우가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안녕. 여우가 말했다. 안녕. 어린 왕자는 공손히 대답하고 몸을 돌렸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난 여기 사과나무 밑에 있어. 좀 전에 그 목소리가 말했다. 너는 누구지? 너 참 예쁘구나.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난 여우야. 여우가 말했다. 이리 와서 나랑 함께 놀아. 난 정말로 슬프단다. 어린 왕자가 제의했다. 난 너와 함께 놀 수 없어. 여우가 말했다. 나는 길들여져 있지 않으니까. 미안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러나 잠깐 생각해 본 후에 그는 다시 말했다. 길들인다는 게 뭐지? 너는 여기 사는 애가 아니구나. 넌 무얼 찾고 있니? 여우가 물었다. 난 사람들을 찾고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근데 길들인다는 게 뭐지? 사람들은 소총을 가지고 있고 사냥을 하지. 그게 참 곤란한 일이야. 그들은 병아리도 길러.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지. 너 병아리를 찾니? 여우가 물었다. 아니야. 난 친구를 찾고 있어. 길들인다는 게 뭐지?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건 너무 잘 잊혀지고 있는 거지. 그건 관계를 만든다는 뜻이야. 여우가 말했다. 관계를 만든다고? 그래. 여우가 말했다. 넌 아직은 나에게 수많은 다른 소년들과 다를 바 없는 한 소년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난 너를 필요로 하지 않고 난 너에겐 수많은 다른 여우와 똑같은 한 마리의 여우에 지나지 않아.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나는 너에겐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야. 차츰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어린 왕자가 말했다. 꽃 한 송이가 있는데 그 꽃이 나를 길들인 걸 거야.
그럴지도 모르지. 여우가 말했다. 지구에는 온갖 것들이 다 있으니까. 아니야. 그건 지구에서가 아니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여우는 몹시 궁금한 기색이었다. 그럼 다른 별에서의? 그래. 그 별엔 사냥꾼들이 있지? 아니, 없어. 그거 참 이상하군. 그럼 병아리는? 없어. 이 세상엔 완전한 데라고는 없군. 여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여우는 하던 이야기로 다시 말머리를 돌렸다. 내 생활은 단조롭단다. 나는 병아리를 쫓고 사람들은 나를 쫓지. 병아리들은 모두 똑같고 사람들도 모두 똑같아. 그런데 난 좀 심심해.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세상은 환하게 밝아질 거야. 다른 모든 발자국 소리와 구별되는 발자국 소리를 나는 알게 되겠지. 다른 발자국 소리들은 나를 땅 밑으로 기어 들어가게 만들 테지만 너의 발자국 소리는 땅 밑 굴에서 나를 밖으로 불러낼 거야. 그리고 저길 봐. 저 밀밭이 보이지? 난 빵은 먹지 않아. 밀은 내겐 아무 소용도 없는 거야. 밀밭은 나에게 아무것도 생각나게 하지 않아. 그건 서글픈 일이지. 그런데 너는 금빛 머리칼을 가졌어. 그러니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정말 근사할 거야. 밀은 금빛이니까 나에게 너를 생각나게 할 거거든. 그럼 난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 바람 소리를 사랑하게 될 거야. 여우는 입을 다물고 어린 왕자를 오래오래 쳐다보더니 부탁이야. 나를 길들여줘. 하고 말했다. 그래? 나도 그러고 싶어. 어린 왕자는 대답했다. 하지만 내겐 시간이 많지 않아. 친구들을 찾아내야 하고 알아볼 일도 많아. 우리가 길들이는 것만은 알 수 있는 거란다. 여우가 말했다. 사람들은 이제 아무것도 알 시간이 없어졌어. 그들은 상점에서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사거든. 그런데 친구를 파는 상점은 없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친구가 없는 거지. 친구를 가지고 싶다면 나를 길들여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참을성이 있어야 해. 여우가 대답했다. 우선 내게서 좀 떨어져서 이렇게 풀숲에 앉아 있어. 난 너를 곁눈질해 볼 거야. 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말은 오해의 근원이지. 날마다 넌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앉을 수 있게 될 거야. 다음 날 다시 어린 왕자는 그리로 갔다. 언제나 같은 시각에 오는 게 더 좋을 거야. 여우가 말했다.
이를테면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갈수록 난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알게 되겠지? 아무 때나 오면 몇 시에 마음을 곱게 단장을 해야 하는지 모르잖아. 의식이 필요하거든. 의식이 뭐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것도 너무 자주 잊혀지고 있는 거야. 여우가 말했다. 그건 어느 하루를 다른 날들과 다르게 만들고 어느 한 시간을 다른 시간들과 다르게 만드는 거지. 예를 들면 내가 아는 사냥꾼들에게도 의식이 있어. 그들은 목요일이면 마을의 처녀들과 춤을 추지. 그래서 목요일은 신나는 날이지. 난 포도밭까지 산보를 가고 사냥꾼들이 아무 때나 춤을 추면 하루하루가 모두 똑같이 되어버리잖아. 그럼 난 하루도 휴가가 없게 될 거고. 그래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다. 출발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여우는 말했다. 난 울 것만 같아. 그건 내 잘못이야. 나는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널 길들여주길 네가 원했잖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건 그래. 여우의 말이었다. 한데 넌 울려고 그러잖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러니 넌 이익 본 게 아무것도 없잖아. 이익 본 게 있지. 밀밭의 색깔 때문에 말이야. 여우가 말했다. 잠시 후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장미꽃들을 다시 가서 봐. 너는 너의 장미꽃이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야. 그리고 내게 돌아와서 작별 인사를 해줘. 그러면 내가 내게 한 가지 비밀을 선물할게. 어린 왕자는 장미꽃을 보러 갔다. 너희들은 나의 장미와 조금도 닮지 않았어. 너희들은 아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에게 그는 말했다. 아무도 너희를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들 역시 아무도 길들이지 않았어. 너희들은 예전의 내 여우와 같아. 그 수많은 다른 여우들과 꼭 같은 여우일 뿐이었어. 하지만 내가 그를 친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여우야. 그러자 장미꽃들은 어쩔 줄 몰라 했다. 너희들은 아름답지만 텅 비어 있어. 그가 계속 말했다. 누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수 없을 테니까. 물론 나의 꽃은 지나가는 행인에겐 너희들과 똑같이 생긴 것으로 보이겠지. 하지만 그 꽃 한 송이는 내게는 너희들 모두보다 더 중요해. 내가 그에게 물을 주었기 때문이지. 내가 병풍으로
보호해 준 것은 그 꽃이기 때문이지. 내가 벌레를 잡아준 것, 나비를 보기 위해 2-3마리 남겨둔 것 말고 그 꽃이기 때문이지. 불평하거나 자랑을 늘어놓은 것을, 또 때로는 말없이 침묵을 지키는 것을 내가 귀 기울여 준 것도 그 꽃이기 때문이지. 그건 내 꽃이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는 여우에게로 돌아갔다. 안녕? 그가 말했다. 안녕? 여우가 말했다. 내 비밀은 이런 거야. 그것은 아주 단순하지. 오로지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단다.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단다. 잘 기억하기 위해 어린 왕자가 되뇌었다. 너의 장미꽃을 그토록 소중하게 만드는 건 그 꽃을 위해 내가 소비한 그 시간이란다. 내가 내 장미꽃을 위해 소비한 시간이란다. 잘 기억하기 위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사람들은 그 진리를 잊어버렸어. 여우가 말했다. 하지만 넌 그것을 잊으면 안 돼. 너는 내가 길들인 것에 언제까지나 책임이 있게 되는 거지. 너는 내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어. 나는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어. 잘 기억하기 위해 어린 왕자는 되뇌었다. 이 글은 고등학교 때 친구가 선물로 준 글이기도 해요. 친구가 가장 소중했던 시절에 이 글을 읽으며 그 친구와 우정이 깊어지는 것을 경험했었지요. 우리들은 자기가 길들인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말을 조용히 읊조리게 되네요. 자전거 탄 풍경의 꽃과 어린 왕자,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 들으시면서 나의 소중한 친구의 얼굴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수많은 저 별들 중에서 유난히도 작은 별이 하나 있었다네. 그 작은 별은 꽃이 하나 살았다네. 그 꽃을 사랑한 어린 왕자 있었다네. 꽃이여 내 말을 들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어린 왕자 그 한마디 남기고 별을 떠나야 하였다네. 꽃은 너무나 슬퍼서 울었다.
꽃은 눈물을 흘렸다네. 어린 왕자는 눈물을 감추며 멀리 저 멀리 떠났다네. 한 해 두 해가 지난 뒤 어린 왕자 돌아왔다네. 하지만 그 꽃은 이미 늙어버렸다네. 왕자여 슬퍼하지 말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렸어요. 꽃은 그 말 한마디만 남기고 그만 시들어 버렸다네. 어린 왕자는 꽃씨를 묻었다네. 눈물을 흘렸다네. 어린 왕자의 눈물을 받은 꽃이는 다시 살아난다네. 꽃은 다시 살아났다네. 라라라라라 하늘가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그렇게 대단한 운명까진 바란 적 없다 생각했는데 그대 하나 떠나간 내 하루는 이젠 운명이 아닌 채울 수 없어.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그렇게 어른이 되었다고 자신한 내가 어제 같은데 그대라는 인연을 놓지 못하는 내 모습 어린 아이가 됐어.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나를 꽃처럼 불러주던 그대 입술에 핀
사랑하고 다시 멀어지고 옥겁의 시간이 지나도 어쩌면 또다시 만나 우리 사랑 운명이었다면 내가 너의 기적이었다면 연무동 소식. 연무동 소식 코너는 연무동 정보를 알려 더 많은 분들이 마을 발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길 바라는 응원을 담아 준비한 코너예요. 연무동 마을 신문 제2호에 실린 심주연 주민기자의 연무동 퉁소바위의 전례를 알아볼까요? 소개할게요. 옛날 화성의 일부인 연무대 동북 쪽엔 산이 있으며 북쪽과 동남쪽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바위가 있었습니다. 이 바위 근처에는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게 살고 있는 부부가 있었는데 자손이 없는 것이 항상 한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부는 자손을 얻어야겠다는 일념으로 100일간 서로 떨어져 100일 기도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나는 이 바위에서 지성을 올릴 테니 당신은 저 바위에서 하세요. 그렇게 부부는 약속을 하고 정성껏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퉁소를 불어 퉁소 소리로 안부를 묻기로 했습니다. 부부는 약속대로 하루에도 몇 번씩 퉁소를 불어서 서로의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100일 기도를 얼마 남기지 않고 아내의 바위 쪽에서는 퉁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걱정이 많이 되었지만 며칠 남지 않은 100일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아내에게 가보기로 하고 열심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100일 기도가 끝난 남편은 황급히 아내가 있는 바위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100일 기도를 드리다가 기력이 다해 병이 들었고 퉁소를 불 기운도 없어 신음하다가 그만 숨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 시름시름 앓다가 아내를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이 부부의 애절한 사연을 기려 하레비 퉁소바위, 할미 퉁소바위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겨울에 바람이 세차게 불 때면 퉁소바위에서 퉁소소리와 같은 울림이 있다고 하니 그 옛날의 애절한 사연이 계속되는 듯합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로 많은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나와 가족, 내 이웃이 얼마나 소중한지 돌아보고 주변을 살피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연무동 쪽에 있는 바위는 하레비 퉁소바위인데요. 현재 동공원으로 조성되어 연무동 주민들의 산책과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어요. 동공원 꼭대기에 하레비 퉁소바위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조원동 방향을 건너다 보면 할미 퉁소바위가 보인답니다. 전 춘분을 맞이하여 새로운 시작을 계획해 보았어요. 오로라의 서가 산책에서 성경 읽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회부터는 가톨릭 성경 창세기부터 낭독해 드리려고 해요. 성경을 완독한 적이 없네요. 이번 기회에
완독해 보려고 합니다. 밤하늘을 바라볼 때면 내가 그 별들 중 하나에 살고 있을 테니까, 내가 그 별들 중에 하나에서 웃고 있을 테니까 모든 별들이 다 아저씨에겐 웃고 있는 듯이 보일 거야.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들을 가지게 되는 거야. 우리는 누군가에게 웃는 별이 되어줄 수 있어요. 박규리가 부른 어린 왕자 들으시면서 오로라의 서가 산책 문을 닫겠습니다. 모든 행운과 긍정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하길. 행복 충전!